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플로우와 관련돼서 이제 이의 신청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어플로우와 인슐렛의 지금 현재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상태 보고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번에 새롭게 제가 매집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큰 변혁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정책주를 잘 미리 사서 모으면 매집을 하면 큰 시세는 좀 내지 않겠나. 네, 나누어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말씀 영상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한번 내시고요. 요 이어플로우 그럼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패턴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주가 자체도 약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 이제 그 1심 소송건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터스 레포트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어떤 입장이나 자기 의견, 이것을 일단 표명을 한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렛 측의 입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플로우 측의 입장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배심원 판결이 일어난 이후에 인슐렛의 입장은 앞으로 그 이어플로우의 그 제품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명령권이 받아들여진다, 이런 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네들이 인슐렛에서 하고 있는 점들을 기술한 보고서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회수. 지난번에 6천만 달러, 그 건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죠? 그거 이외에 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네. 재료가 나와 있는 정도, 그 정도 그 바라는 사항. 그러니까 인슐렛 측이 이제 바라는 사항이죠. 바라는 사항 정도로 요 정도 나온 거, 그 정도 재료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플로우 측에서는 나눠서 판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비밀 책임에 대한 부분 판결 요구하고, 그리고 소멸시효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제가 인콰이어리 기준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는 상위법원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영구 금지 명령은 당연히 반대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인슐렛의 추가 요청 사항은 이런 건들이 좀 있었고요. 이건 그 이어플로우의 내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과연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요청에 이런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재료, 이게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이어플로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인슐렛은 강력 제재를 더 해달라, 추가 배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항소하겠다. 금지 명령은 말도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건의 입장 차이를 기술한 정도의 보고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바라는 바를 그냥 기술한 스테이트 레포트라고 그냥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것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우리가 1단계적으로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건, 이신청건 들어간 다음에 이 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재무적인 부분, 현금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관비 등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항소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이오플로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권에 대해서 이오플로우가 명확하게 빠르게 입장을 좀 공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뭐 물량 팔 분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만 나오면 시세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현재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량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더불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권에 대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여하튼 재료가 나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이 번호로 이오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시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제가 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